고차 방정식은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 하고 그 고차 방정식의 흐름은 몇 가지가 있죠. 고차 방정식 키는 뭐냐? 핵심은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만 하고 우리는 풀 수 있다. 인수분해만 하면 풀 수 있다. 그러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나오는 게 3차, 그 다음에 4차. 쉬운 문제는 인수분해가 잘 되는 문제가 쉬울 거고 3차는 어떻게 생각한다 했습니까?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 가 출발입니다.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 1차 찾으면 나머지가 2차가 나올 거지. 2차 나오면 이제 그 내용식 넣으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말은 식을 이렇게 적고 출발하는 소리입니다. 식을 이렇게 적고 출발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4차는 문제는 그래서 4차가 어려워. 4차가 왜 어렵냐면 4차는 1차가 나와버리면 쉬운 거야. 1차, 3차는 3차 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쉬운 거야. 근데 문제는 1차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없어. 다시 말해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2차로 인수분해 되는 문제가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1차를 찾는 방법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 건데 그게 안 되는 문제는 다 뭘로 될 거야? 2차로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충분하게 풀 수가 있을 거고 3차 방정식 근각에서 관계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이 내용이 하나 들어있죠. 요 놈이 있고 요 놈하고 요렇게 연결될 것이다. 다음은 복소서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 자, 연립방정식 내용도 과정에서 막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 일반 책에서는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은 이 부분이 막 빠졌기도 하고 들어있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얘는 너무 쉬운 거고요. 자, 2차인 경우는 2차가 인수분해가 되면 얘가 인수분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차 1번, 1차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이 두 번째 2차한테 대입하면 해가 몇 개가 나옵니까? 1차 대입하면 2차, 1차 대입하면 2차. 해가 총 몇 개가 나옵니까? 4개의 해까지 등장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는 쉬운 문제야. 알겠죠?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문제야.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요게 문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고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요소를 제거시키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요소를 제거하면 인수분해 될 거라고. 보통은 상수항 제거하면 1차식 두 개의 인수분해가 돼서 대입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x 플러스 y하고 xy가 있는 연립방정 형태가 얘는 꼭 나오게 돼 있어. x 플러스 y하고 x 플러스 xy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얘를 a라 놓고 얘를 b라 놓으면 a, b에 대한 다시 연립방정식이 될 거라는 거야. 알겠죠? A씨는 들어볼 거니까요. 다음 부정방정식은 일단은 뭘 생각해야 되면 식의 개수가 있을 거고 식의 개수보다는 문자의 개수를 먼저 적어야 되는데 문자의 개수가 있을 거야.
문자의 개수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 한다. 이름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뭐가 붙어야 되냐면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 문자의 개수하고 봤을 때 식이 개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조건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발생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 조건은 우리한테는 보통 두 가지. 첫 번째는 정수, 자연수. 두 번째는 실수. 자, 정수, 자연수일 때는 풀이 방법이 보통 두 가지. 첫 번째는 A 곱하기 B를 해서 어떠한 상수 K가 나오게 하는 형태입니다. 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가 돼서 이 정수를 보면서 A, B 정수를 알아낸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고, 두 번째 형태는 어떤 형태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상수. 왜냐면 정수 제곱은 한정적입니다. 정수의 제곱은 한정적이니까 이 K를 보면 이 A, B에 어떤 정수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실수도 두 가지 방법이야. 첫 번째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얘는 0입니다.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0이 됐을 때만 가능한 거고, 만약에 여기에 상수가 들어있으면 우리 이거는 못 푸는 겁니다. 1차적으로 못 푸는 거야. 두 번째는 뭘 이용한다? 실수 조건을 이용해서 2차식이라고 생각하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문제를 푼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게 좀 쉬워.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경우는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선생님 두 문제만 일단 풀어주고 질문을 받을게요. (8) 번입니다. 3차 방정식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어. 근데 얘가 뭐야? 일단 정수입니다. 눈에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을 하면 n 플러스 7이 있으니까 인수 정리해서 우리는 수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뿔마 2하고 뿔마 n 플러스 7을 대입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m이고 얘가 플러스 m이니까 2를 넣어서 0이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얘가 마이너스 m이고 얘가 플러스 m이니까 x에다 1을 넣으면 0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이 문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n 플러스 7을 대입할 거냐 말 거냐는 것은 고민해야겠지 이제. 해볼 수는 있어. 근데 집어넣어서 연산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라고 일단 판단이 되겠네요. 그러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한다고? 얘를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적고 출발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돼 안 돼? 이해되니? 지훈아 이해됐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양쪽이 똑같은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양쪽이 똑같은 항등식이 되고 이때 우리가 아는 사실은 알파, 베타, 감마는 정수. 그리고 이 식에다가 얘가 항등식이니까 내 맘대로 수를 넣어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어볼 수 있겠네 이제. 왜?
m을 제거하려고. 집어넣게 되면 1,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맞습니까? 플러스 6 맞나요? 그래서 6은 1 플러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이 나온 거네. 그러면 6이 되게끔 수를 3개를 쪼개서 우리는 문제를 풀 거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6이 되는 수는 꽤 많이 있네. 꽤 많이 있어. 그러면 여기 정보가 뭐가 더 들어있냐? 얘가 3이 확실하네요. 이 말은 뭔 말이야? 세근의 합이 3이야. 세근의 합이 3이야. 그러면 여기 3개를 수로 쓸 때 합이 3이 되는 수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 1, 6 그러면 알파는 뭐가 돼? 0, 0 맞나요? 마이너스 5 이래 되겠네요. 합이 3이 안 되네. 그래서 우리는 합이 3이 되는 수를 찾아내면 되겠네요. 합이 3이 되는 수는 뭐가 가능할 것 같아? 뭐가 가능할 것 같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6 안 되겠네. 이건 가능하나요? 마이너스 1이 되면 2 1이 되려면 0 마이너스 6이 되려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나왔네. 그러지? 뭐가 틀렸나? 위에 거에 틀렸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틀렸네. 얘가 5가 아니라 7이네요. 7 그럼 뭐 1, 2, 3 한번 써볼까요? 1, 3 적으면 1이면 0 2이면 마이너스 1 3이면 마이너스 2 오케이 나올 것 같아.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면 될 것 같네요. 안 될 것 같나? 안 될 수도 있어요. 0 3 4 안 됐네. 뭐가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이러면 되나요? 마이너스 1이면 2 마이너스 2이면 3 3이면 마이너스 2 나왔네. 이 조건이네요. 문제 어떻게 푼지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자, 첫 번째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적고 출발하자.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이 나와서 만족하는 놈에 대한 것을 지금 찾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푼지 알겠니? 다음 18번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실근을 가진다고 했어요. 얘가 실근을 가질 때 위에 있는 식을 지금 가로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xy 플러스 2x 플러스 3y 플러스 6은 k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k
그러면 지금 다시 읽어볼게요. 문자가 몇 개입니까? 3개. x, y, k. 실근은 누구 거냐면 x, y 거야. 실근은 x랑 y 거. k도 실수. x, y, k가 다 실수야. 그러면 요 식에서 누구를 없애? 누구든 하나 없애면 되겠죠. 누구를 없애고 싶어? 둘 중에 하나야. k를 없애거나 x, y를 없애거나. 얘는 x, y를 없애면 4x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 그러면 y 자리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실수 조건 2차 형태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y 자리에 x로 바꾸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고 4 마이너스 2x 쫓아오세요. 선생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연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 있는 x는 뭐라고? x가 실수가 되니까 판별식 넣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K는 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어지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연립방정식에서 꽤나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실근을 가질 때. 그러면 우리는 문자를 없애고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문제. 꽤 많이 나오는 연립방정식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7번. 식을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식을 x 더하기 y는 a로 바꾸고 xy는 b로 바꿔서 AB에 대한 연립방정식 문제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질문하세요. 질문. 뭐야, 너는 아무것도 없어? 없으니까 책임. 갔다 오세요. 아이고. 이거 뽑아줬어야 되는데. 재호야, 참은 안 돼.
재우 정신 차려. 일어나.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 없으면 시험 볼 거야. 10번. 몇 번? 10번. 어디 10번? 비유. 또 24번. 시의 4번. 질문이 없어? 야, 숙제 말했는데 엄마한테? 문자 보낸다 했나 이거? 아, 나 됐어 그러면 그까지는. 저번에 진도를 안 나가가지고 질문 그까지밖에 없어? 시에 5번. 15번 해봅시다. 10번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은 서로 다른 정수이다. A, B는 정수이면서 100보다 작은 걸 만족을 합니다. 순서상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류의 문제가 꽤 어려운 문제지. 값을 구하는 것보다는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 좀 어려운 문제야. 여튼 간에 출발은 3차 방정식인데 얘가 어쩐다?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것부터 출발하자 이 말이야. 인수분해가 여가 A, 여가 마이너스 5A, 여가 마이너스 4A니까 1 넣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네. 1은 안 되겠지. 2 가능성이 있네. 2 마이너스 2 가능성이 있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B 플러스 10A 플러스 2B 마이너스 4A. 마일. 네? X X 마일. 마일 되나요? 좋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5A 플러스 B 마이너스 4A는 0 됐네요. 요게 출발이라고 첫 번째.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a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 마이너스 4a는 0. 그건 하나 찾았고요. 나머지 두 개의 근은 여기에 있다. 그런 거죠. 나머지 두 근이 그런데 어떤 근이야? 서로 다른 정수근이죠. 이 식에서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야? 여가 a가 있고 여가 마이너스 4a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네요. 보입니까? 곱이 마이너스 4. 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1,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두 가지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 4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안 되고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이면 합이 얼마가 됩니까? 합이 마이너스 3이 되고 합은 a분의 a 플러스 b
B가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4A가 되고 이 자리에 B 자리에 A를 집어넣게 되면 17A 제곱이 100보다 작다. 그러면 A는 A 제곱이 지금 1, 4, 3 하면 안 되네요. 100보다 작은 맞나요? 아, 4 되지? A 제곱이 4 하면 되잖아, 아직. 그러지? 그 다음에 A 제곱이 9가 되면 안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됐다는 소리는 A가 뿔마 1, 뿔마 2. 그에 따라서 B는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4, 2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네 쌍이 나왔네요. 맞습니까? 두 번째, 똑같이 하나는 2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이면 합이 뭐가 된다? 0이 되고 A 플러스 B는 0이 되네요. 이 B 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2A 제곱이 100이 되고 A 제곱이 50이 돼서 A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7부터 7까지 14개가 되겠네요. 그럼 B는 따라서 A가 결정되면 B로 바로 결정되니까. 이해되시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고차 방정식에서 꽤 어려운 문제, 이런 유의 문제가 한번 모의고사 나오고 나서는 계속 나옵니다. 이 푸는 방법이 좀 깁니다. 길어.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이 말이야. 다음 24번. N은 자연수, P는 소수. P는 소수니까 P도 자연수. 3차 방정식의 한근도 자연수. X도 N도 자연수, P도 자연수, 한근도 자연수. 여기까지 되시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그 한 근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x-1 가능하겠죠. 이 한근 자연수가 가능한 게 뭐라고? x는 1 또는 p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됩니까? 아닌가요? 재호야, 정신 차려. 자, 이 문제는 선생님 생각은 여튼간에 약간의 오류가 좀 있습니다. 오류가 좀 있어요? 선생님 생각이야. 왜냐면 한 근이 자연수이고 나머지 두 근에 대한 얘기는 안 해줬어. 그러지? 그럼 한 근이 1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될 수 있다고. 한 근이 2이면서 2분의 P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P가 되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바로 풀 수는 없어. 원래는 바로 풀 수는 없어. 확인 작업 하면서 가야 돼요, 원래.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는 이 문제가 아마 이렇게 풀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거야. 한 근이 1일 때, 두 번째 한 근이 P일 때 두 개를 나눠서 풀 거고, 한 근이 1이 되면 1 플러스 N 플러스 N 마이너스 5 플러스 P가 0이 되고 2N 마이너스 4가 P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N 플러스 4가 P가 되는 거네요. 근데 P는 뭐가 됐어? 선생님 이렇게 놓은 이유는 알겠지? P가 뭐야? 소수였습니다.
소수였어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n, 2n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이 n 마이너스 2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선생님이 요 도입부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입부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되면 가능은 하다 이 말이야. 이 문제가 약간의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해보니까 나온다야.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봤더니 n이 1이면 되겠더라. 그때 n이 1이면 p는 2가 되고 나머지 한근은 1이 된다라고 풀어지는 거야. 문제가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는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풀다 보면 답이 하나가 아니라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야. 출발점은 지금 이렇게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다행히도 하나였으니까 답은 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 한근이 P가 되면 이 문제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얘를 현재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업은 P는 제거시킬 수가 있고 여기까지 나오겠죠. 여기까지 나오겠지. 그 다음에는 요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까지. 그래서 이 P 플러스 2라고 요놈하고 요놈이 같을 수 있는 P가 존재하느냐 이 말이겠죠. 같을 수가 없네. 현재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를 한번 봐봐야 되겠지만 요거에 대한 것이 지금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작업은 요것밖에 진행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순점을 지금 찾기가 어렵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쌤이 생각할 때는 잘못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 한번 풀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정신 차리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설명이 되네. 여기서 다시 문제 좀 까다로워해. 여기서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 생각할 게 지금 P하고 N은 자연수야. 근데 여기에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 4가 하나밖에 없네요. 책은 여기까지 설명이 됐네요. P제곱 플러스 NP 플러스 N은 4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내용이네요. 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워. 얘는 자연수니까 P는 최소 2야. N은 최소 1이고 그래서 얘가 모순이 발생한다 이거지. 4가 될 수 있는 NP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넘어간 겁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두 가지 모순점을 지금 갖고 있어요. 얘는 힘든 점이고 모순점보다는 힘든 점이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좀 약합니다. 근거가 약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요 정도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요 문제를
정확히 풀라겠으면 한번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n은 1이고 p는 2야. 그 다음에 해는 하나는 얼마고? 1이야. 요렇게 되네요. 뭐 틀렸다? 마이너스네요. 이러한 경우가 있다. 이 문제는 n하고 p가 1하고 2이면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지 이 문제를 내가 정확히 풀었다는 아니야. 뭔만 이해되니? 이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이 문제를 정확히 내가 풀었다는 거 아니잖아. NP의 수를 지정하고 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풀려면 약간 더 근거가 더 있어야 돼. 하지만 이 정도는 풀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깔끔한 문제는 아니야. 이 되시오? 다음 정신 차리고 다음은 4번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치라고 했을 때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fx를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3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를 해봐야겠네. 2 됐네요. 인수분해 돼. x-2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맞겠습니까? 그러면 한 근은 2이고 다른 두 근은 얘가 한 허근이 치인 이 식을 만족하는 식이네요. 다시 말해서 g제곱 마이너스 g 플러스 2는 0 g 플러스 g반은 1 gg반은 2 이렇게 세 개를 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고 얘는 차수를 얘네들을 이용해서 차수를 줄여가라 이 말이 되겠죠. 얘도 차수를 줄이고 됐습니까? 뭐 둘 다 하기는 좀 그러니까 왼쪽 걸 해볼게요. 줄이는 방법은 뭐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냥 나는 요놈을 g바 4제곱을 g바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쓰고 다시 g바 제곱을 g바 마이너스 2로 적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계산을 똑바로 했는가 모르겠네. g바 4제곱을 요 식을 통해서 g제곱 똑같은 식이잖아. g바나 g바 4제곱은 g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얘가 지금 요렇게 전개가 되고 g바 제곱 대신에 다시 g바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요렇게 돼서 마이너스 3g바 플러스 2가 됐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지금 얘는 g로 돼 있고 얘는 g바로 돼 있죠. 이 g바를 얘를 통해서 g로 바꿉니다. 1 마이너스 g 플러스 2 g바 3 g 마이너스 1분의 1 이래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뭐 틀렸어? 틀렸어 많이 했어. 됐어? 이해됩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같이 풀어봐야 돼. 돼? 되나요? 그러면 지금 이 형태가 약간 뭐가 좀 불편하긴 해 지금.
분수식의 형태가 나왔으니까 됐어요? 요것도 해볼게요. 아니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풀어봐야 돼. 얘는 지금 얘를 통해서 g 세제곱짜리에 3g제곱 마이너스 4g 플러스 얘를 이용해서 이 식을 지금 한 차수 줄인 겁니다. 다시 얘를 통해서 요렇게 됐네요. 얘는 G바 좀 수상한데 뭐 완전 잘못 풀었는데 뭘 완전히 잘못 풀었어. 뭐가 잘못됐어요? 응? 요거 틀렸네. 요렇게 되네? 요렇게 되네요? 그럼 위에 것도 지금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소린데? 요렇게 나오네? 그럼 위에 것도 지금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 어디서 연산이 잘못됐지? 오늘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2g 처음부터 틀렸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맞고 g 4제곱은 g바 마이너스 2제곱 g제곱 마이너스 4g바 플러스 4 g제곱 g 마이너스 2 여기서 틀렸네. 아이 같이 쫓아와 줘야 선생님이 그거 상관없는데 그러면 요건 맞게 풀었는데 재호야 저 뭐가 틀렸어? 여기 두 개의 형태가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어. 뭐가 틀렸어? 오늘 풀어보세요.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방법은 맞아 지금. 그래서 뭔가 연상이 틀렸거나 요게 틀렸네. 에이씨. 요게 지금 g 4제곱인데 요놈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야 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줬어야 돼. 얘 대신에 요놈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요게 g 바분의 1이 나오네요. 됐어 그러면? g 바분의 1은 누구냐면 g 바분의 1은 2분의 g입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2분의 g바가 되고 그러면 형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fx 마이너스 2분의 x에다가
G를 넣으면 0이 되고 G바를 넣으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상수항이 얼마가 되냐면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 했으니까 얘 쓰고 이렇게 쓴 거야. 그 다음에 상수항이 6입니다. 0을 넣으면 6이야. 0을 넣으면 6이 되니까 얘가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fx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흐름은 이해되시죠? 흐름 이해돼? 요 식을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차수를 줄이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식을 만들어내고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fx를 알아냈다. 아시겠습니까? 한 문제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갑시다. 이 문제가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이 문제의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 문제는 다항식에 나올 수도 있고 다항식, 항등식 쪽에 인수분해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복소 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제집은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 쪽에서 나온 거야. 앞에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야. 요 말을 식으로 적으면 fn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qx가 될 거고 나머지는 32가 되게끔 해달라 이런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 그런데 실제로는 얘가 지금 30이라는 것이 먼저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얘 대신에 뭘 넣을 거야? ax 플러스 b를 넣었는데 요 값이 뭐가 되게끔 해라? 32가 되게끔 해달라 이런 요구지.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a, b를 구해봤더니 a는 0이 되고 b가 32가 되게끔 식을 만들어내달라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겠다 이 말이야. 얘가 0이 되는 값을 x에다가 오메가를 넣을 거고 특징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 세제곱 여기다가 오메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세제곱이 1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오메가라 이 말이죠. 복수 쪽에서 항등식 할 때 선생님 풀었던 스타일 문제야. 그러면 이 식에다가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우리는 이 식을 다 할 필요 없이 몇 번만 해보면 될 거다고? 일단 3번만 하면 규칙이 등장할 거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F1번 오메가는 F1번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1번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고 요게 오메가 제곱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요 식이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오메가를 넣었다 이 말이야. a 오메가 플러스 b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가 나와야 돼? 결론적으로 a는 0이 나오고 b가 32가 나오는 놈을 찾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렇게 안 나왔다 이 말이야. 얘는 안 돼. 조건에 맞지 않는다. 두 번째 f2 오메가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는 여기 있는 놈을 이용하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래서 뭐가 나온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나온 거야?
드디어 실수는 나왔어. 실수는 나왔는데 뭐가 나온 거냐면 1이 나왔어. 이게 A는 0이 나오고 B는 1이 나왔다 이 말이야. 3번을 갑니다. 그러면 앞쪽은 똑같이 이게 누적이니까 이거는 누적이니까 여기에다가 무슨 잘못 풀었네. 맞게 풀었네.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이죠.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뭐가 나온다? 얘는 2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3번 했던 2가 나온 거야. 한 번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나올 거고, 2번 하면 1이 나올 거고, 3번 하면 2가 나올 거야. 4번 하면 다시 얘가 등장합니다. F4번 오메가는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2 오메가가 나온다고. 5번 하면 5번 하면 뭐가 나와? 2가 나온다고요. 6번 하면 여기다 적을게요. 6번 가면 여기에 있는 1 플러스 오메가 12제곱 이래 되겠죠. 오메가 12제곱이 1이 돼서 얘가 뭐가 나오냐면 2의 제곱이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럼 이해됐습니까 지금? 규칙 찾았니? 그래서 우리가 답이 얼마가 나오도록? 32가 나오도록. 그럼 얘가 몇 번 가야 돼? 5번은 가야겠죠. 5번은 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F 몇 번? 3 곱하기 5 오메가를 넣으면 2의 5제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면 아까 3번이 2가 나왔고 5번이 2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15번이 2의 5제곱이 나올 거고 몇 번? 그 다음 2번 더 가면 17번 오메가가 2의 5제곱이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규칙 이해됩니까? 규칙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3개씩 규칙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꽤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 작년인가 모의고사 나와가지고 그 작년에 2, 3년 전에 모의고사 나와가지고 학교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 고1 문제로 좀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해됐습니까? 규칙성 찾고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좀 쉬었다 할게요.